네, 안녕하세요. 복쌤입니다. 승원쌤. 네. 쌤TV 우리 하면서 이런 게스트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어젯밤에 사실 설레서 네. 잠을 좀 설쳤습니다. 정말 쌤TV 하면서 이런 날이 오네요. 오늘은 진짜 정말 역대급 초대박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네. 구독자 우리 43만의 전인구 경제연구소 소장님. 네, 전인구 소장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뭐 역대급까지 또 그냥 우리 역대급이죠. 저 다 아는 사이잖아요. 저는 사실 저는 네. 한국의 네. 앨런 머스크라고. 그래요? 저만큼 영향력이. 전 졸리. 한국의 졸리로 생각합니다. 쌤TV가 지금 네. 구독자가 2,000명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 전인구 경제연구소는 구독자가 43만 명이에요. 43만 명. 우리가 사실 이게 소화가 안 되거든요, 오늘. 아까 네. 저희 채널 이름 잘 모르시는 거 쌈TV 뭐 이렇게 하시는데 조금 자존심이 상했는데 어쩔 수 없어요. 네. 갭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오늘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소화하다가 저희가 입 찢어지거든요. 배 찢어지거나 마음부터 한 개 찢어질 것 같은데 오늘 정말 역대급 게스트입니다. 네, 오늘 전인구 소장님으로부터 우리 경제교육, 그 다음에 선생님들 요즘에 관심 있는 뭐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것도 가능하죠? 코인 좋죠. 네. 그런 것들 우리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재테크, 우리 네, 교사 좋죠. 월급으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재테크에서 네, 그 선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만큼 다 뽑아서 여러분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거 하고 나면 복쌤 저희 좀 부자 될 수 있을까요? 시드가 없습니다. 저는 시드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네.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을 저는 돌아보면 바야흐로 주식의 시대인 것 같아요. 작년이. 네. 그래서 보면은 뭐 기사도 뭐 비투 영끌해서 그렇죠. 동화 게임이라는 신조어도 만들어지고 네. 정말 심지어 카페 가면은 무슨 얘기하지 들어보면 다 주식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엘리베이터 타자 남자애들 들어오면 다 주식 얘기하고 있어요. 주식 보고. 심지어 있고. 요즘 고등학생들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역으로 말하면 예전에 피터 린치라는 유명한 전설적인 투자자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파티장에서 펀드 매니저가 인기가 있으면 주식을 팔고 나가라. 네네. 그러니까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다 주식을 할 때쯤 되면은 나오는 것도 괜찮다. 그렇죠. 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듣기로는 이제 파티인데 파티장에서 춤을 추는데 문고리를 잡고 춤을 춰라 이런 말을 들어가지고 이제 나갈 준비를 언제든 문 열고 나갈 준비를 해야 돼서 춤을 같이 추대 눈치 보면서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이게 남들이 많이 해서 막 하도 기사가 많이 나고 하니까 나도 뛰어들어야 되나? 재테크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드셨잖아요. 뛰어드셨잖아요. 왜 안 뛰어든 것처럼 얘기하세요? 원래 문고리 잡고 계세요, 지금? 문고리에 들었다 나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초도 좀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 해야 됩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재테크를 해야 전반적인 되는데. 그러니까 네. 전체적인 재테크가 필요한 것인지 제가 예전에 그 교원 연수 찍을 때는 이런 말도 했었어요. 굳이 할 필요 없다, 선생님은. 그러니까 그때는 어땠었냐면 제가 2015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 서울에 지하철역 4개가 몰려있는 서울에 굉장히 좋은 역세권 아파트도 3억 정도면 샀어요. 진짜요? 방 3개짜리. 5년 전에. 불과 5년 전에 우리 쿼드러플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이제 아파트도 3억 정도면 매수가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강의하길 저축 잘하고 우리가 소비를 잘 관리하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재테크를 꼭 무리하게 할 필요도 없다. 저축 잘하고 소비 잘하는 방법도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요새는 좀 시간이 지나서 하고 싶은 거는 주거비가 조금 많이 오른 게 좀 부담이 되기는 해요. 그러면 그 주거비인데 또 지역에 따라 편차가 너무 심해서 모두 다 하셔라, 모두 다 하지 말라라 말하기 좀 힘들고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주거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하나. 두 번째는 내가 노후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3억을 가지고도 한 달에 300만 원씩을 현찰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10억을 가지고도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럼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똘똘하게 해서 내 노후 연금 형식으로 잘 확보해 둘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진짜 재테크인 거지. 지금 당장 얼마 더 벌고 덜 벌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노후를 보고 투자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저축으로 그게 충분히 커버 가능했는데 지금은 지역에 따라서 주거비를 생각하면 그게 좀 어려운 경우들도 좀 존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 집값이 장난 아니게 올랐죠. 지금 제가 생각하건대 한 5년 뒤면은 100억짜리 아파트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편차가 너무 심해지긴 하는데 가격이 너무 오르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 알아보면은 겨울 다르고 여름 달라요. 그 너무 느껴지다 보니까 이제 피부로, 특히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월급은 정해져 있는데 이 속도가 같이 맞으면 좋겠는데 이 자산 가격 속도랑 월급의 상승 속도가 서로 이제 불일치하면서 느껴지는 괴리감, 그리고 불안감, 거기에 또 연금이 고갈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또 그런 불안감들이 엮이면서 그럼 내 스스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본인들이 노후 계획을 먼저 잡아놓고 나서 그거에 맞게 좀 투자 계획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네요. 어려워요. 재테크에도 방법이 많잖아요. 많죠. 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교사 입장에서, 공무원이라는 교사 입장에서 첫 발을 어떻게 이렇게 시작을 해보면 될까요? 저는 그러니까 재테크라는 거는 그 공부하는 양이 상당히 많다라고 봐요. 물론 이게 되게 좀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꼭 돈을 잘 버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그래요. 그런데 공부를 많이 했을 때 위험 요소들은 알고 투자를 하게 되니까 아, 내가 어느 정도 위험을 각오하고 투자하고 있는 거구나 아니구나를 인식하는 게 좀 차이가 있다 보고 그래서 좀 투자를 조금씩 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성숙했다 싶을 때마다 투자 금액을 조금씩 올려가는 게 좋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투자 자체를 굉장히 좀 롱텀 투자예요. 예전에 주식을 사서 팔았던 게 7년 걸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매매를 거의 1년에 몇 번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한 번 사두고 우리로 치면은 이제 뭐 나무를 심는다는 생각으로 심어두고 제가 할 일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봤더니 나무가 좀 자랐네. 이제 그런 없어졌네. 나무가 없어졌네. 산이 민둥산이 됐네. 전 몇 번 없어져가지고 주식 안 하거든요. 이런 사실 전 소장님 자기 투자 같은 경우는 그 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부가 전제가 된 상태에서 아마 할 수 있지 않나. 이제 신규 선생님들 초임 월급 받으면 한 뭐 200 조금 넘거든요. 이럴 때 사실 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어떤 걸 뭘 투자를 해야 될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좀 팁 좀 주세요. 네. 우선은 본인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돼요. 200을 받아도 부족한 사람이 있고요. 200을 받아도 150씩 저축하는 선생님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보면은 신규 선생님이 있었는데 차를 먼저 샀어요. 끝났다? 근데 끝났어. 마이너스 통장 3천만 원을 받아서 1,500만 원을 써서 차를 샀어요. 3년 뒤에 봤더니 마통 빚이 한도에 차가지고 차를 중고로 팔아서 갚았어요. 그러니까 그럼 뭐 중고 못 갚죠. 한도 다 찼고. 제가 아는 분도 마통으로 테슬라를 누굴? 잘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중고로 다시 내놓게 됐네요. 결국 그쵸. 차만 잃고 마이너스 통장 빚만 남은 상태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내가 결국은 저축을 얼마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냐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목돈을 1,000만 원이라 그러면은 1,000만 원을 몇 개월 안에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1,0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랑 6개월 만에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기회가 달라져요. 내가 1,000만 원마다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이라고 하면은 어떤 선생님은 1년에 한 번 기회가 오는 거고 어떤 선생님은 1년에 2번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이미 기본적으로 돈을 잃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돈 모이는 속도가 2배속으로 빨라요. 근데 만약에 투자까지 한다라 치면은 돈 모이는 속도는 그 이상으로 더 빨라지겠죠. 그럼 이 사람이 10년 동안 모았을 때의 재산이랑 이 사람이 10년 동안 모았을 때의 재산은 엄청난 격차를 벌어지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절약을 해서 저축액 늘리는 게 기본. 그러면 그 사이에 목돈 모으는데도 한 시간이 6개월에서 1년은 걸리거든요. 그러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때는 공부를 하는 거죠. 제가 제일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지금 3,000만 원 모았는데 어디에 투자하면 되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3천만 원 모을 때까지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모였으니까 일주일 안에 빨리 뭐라도 투자를 해야 되겠다. 아, 네네. 그러면 이건 거죠. 투자를 했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곳을 찾는 게 아니라 오로지 나 관점으로만 본 거예요. 내가 돈 있으니까 어딘가를 하겠다. 그리고 보통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요새 뭐가 뜬대라고 귓동냥 들리는 거에 갑니다. 늦었지. 거의 아까 문틈이 거지. 사람들 나가고 있는데 혼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계산서 독박을 맞는 거죠, 혼자서. 그러니까 이런 말씀 같네요. 그냥 한 달에 20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면 쓸 거 쓰고 일정 부분을 꾸준히 저축을 해서 종잣돈 만들고. 종잣돈 만들고 그 전까지 돈이 모이기까지는 내가 부지런히 공부를 해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자신감도 생기고 그랬을 때 실제로 연습을 해봐야 돼요. 뭐 대략적으로 항상 뭐 1,000만 원 이하인 게 좋겠어요. 그러면 잃어도 인생의 타격은 덜하고 벌어도 좀 어느 정도 체감이 오거든요. 그걸 해보면서 아 내가 이 1,000만 원 정도를 관리했을 때 심리적으로 불안하지 않고 컨트롤이 되는 사람인지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늘려나가면서 하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재테크 종류가 제일 중요한데 뒷북을 안 쳤으면 좋겠어요. 항상 보면은 이제 거의 끝물에 들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무 조심성이 많아서 그래요. 역으로 뭐냐면 다른 사람이 투자해서 10배까지 버는 걸 본 다음에서야 저게 10배 버는 거구나. 그때 들어가요. 근데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재테크에서 단기간에 10배가 오른 거는 여기서 더 오르기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네. 오른 거를 다 보고 나서 들어갑니다. 오르기 전에 들어가야 되죠. 근데 오르기 전에 들어가면은 또 이래요. 내가 본 게 없으니까 못 믿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또 투자를 안 해요. 무섭다고. 그러면 결국은 나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안전한 게 이런 건데 안전한 거는 위험하다라 생각하고 안 하고 위험한 거는 오히려 안전하다 생각하고 들어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못된 투자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그냥 저축하면 될 것 같아요. 고민하라고. 자기 이제 성향을 찾아가는 거네, 맞죠? 네. 자기 좀 리스크 감수하고 뭐 강심장이다 이러면.